이제 통사론에서 통사론적 해석이죠. 문법 요소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우리 문법 요소 첫째 날 이제 높임이랑 높임 마무리 했지, 그치? 높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시간 표현이랑 피사동을 같이 했죠. 이렇게 같이 했죠, 그치? 이제 남은 게 종결 표현은 그냥 패스할게요. 알겠지? 종결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종결 어미에 따른 종결문의 종류가 나뉘는 거잖아요. 그쵸? 5가지. 평서문, 의문문, 감탄, 청유, 명령 이렇게. 알겠죠? 자, 오늘 해야 될 거는 이제 부정문이랑 부정 표현이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용 표현입니다. 알겠죠? 요것들도 이제 어떤 관점으로 살펴볼 거냐면 통사론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겁니다. 알겠죠? 통사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뭐다? 결국에는 이런 문법 요소들은 뭘로 실현한다고 얘들아? 서술어를 가지고 실현한다고 했죠? 알겠지? 서술어를 가지고 실현을 하는데 이 서술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알겠지?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반복해줘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합니다. 알겠죠? 4가지의 시스템이 있다 그랬어요. 동사론적 시스템은.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문법 장치를 붙이는 거죠. 문법 요소의 역할을 하는 장치를 서술어에다가 장착함으로써 그 문장이 그 문법 요소를 이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가 바로 뭐다 얘들아? 이 장치가 서너말 어미랑 형식 형태소죠. 문법 장치. 서너말 어미와 이제 어말 어미. 알겠죠? 2가지 장치가 1번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시스템. 2번 시스템은 이제 문법의 이 서술어의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알겠죠? 서술어의 의미. 단어적 의미죠. 알겠지? 서술어도 단어니까. 동사, 형용사 같은. 그래서 이 서술어의 의미에다가 이제 서술어 교체를 이용하는 거죠. 이 문법적인 의미를 더한 이제 의미를 가진 서술어를 가지고 이제 서술어 교체를 일으키는 거죠. 서술어 교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스템으로는 이제 본용언과 보조용언, 통사적, 알겠지? 통사적 이제 서술어의 구조죠. 서술어의 구조 변경. 알겠지? 그래가지고 구조를 이중 구조로 바꾼다고 했지? 그래서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의 조합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된다? 문법적인 의미가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알겠죠? 오늘도 이 녀석은 되게 중요할 예정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수식 성분을 이용합니다. 수식 성분을 이용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여기에다가 이제 부가적인 수식 성분을 서술어에다가 더해 줌으로써 얘가 이제 문법적 의미를 가져가는 거예요. 문법적 의미를 이제 수식하는 식으로 더해주는 겁니다. 이해됐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총 4가지 시스템이 있다. 오늘도 요거를 가지고 이제 부정 표현부터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표현. 자, 부정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에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긍정에 맞는 말이야.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이제 가지고 가는 거를 보통 문장 내에서 실현하는 거를 이제 부정 표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부정 표현은 몇 가지가 있냐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표현의 패턴 자체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단순히 알겠어? 단순 부정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알겠어? 말 그대로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의지의 유무 있죠. 의지의 유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정 표현들이 있습니다. 알겠지? 나 학교 안 가 이러잖아. 그러면은 가기 싫어서 안 가겠다는 거죠. 알겠지? 이런 의지 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부정이 있냐면 능력 부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 못한 거죠. 알겠지? 자, 그래갖고 이 단순 부정과 의지 부정은요, 얘는 뭐를 가지고 실현을 하느냐. 시스템은 일단 부정 표현의 시스템은 두 가지예요. 알겠어? 시스템은 두 가지야. 그래서 무슨 시스템이 있냐면 짧은 부정문이 있고요. 짧은 표현을 가져가는 이제 짧은 부정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긴 부정문이 있습니다. 알겠지? 긴 부정문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옛날에 우리 중세국어 할 때 세종어제 용비어천가에서 확인을 해봤죠, 그렇지? 맞죠? 자, 그래서 짧은 부정문은 이제 몇 번 시스템이냐? 짧은 부정문이 이제 4번 시스템입니다. 알겠어? 짧은 부정문이 이제 4번 시스템입니다. 뭐를 이용하냐면 부정 부사를 가지고 서술어를 어떻게 한다? 수식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긴 부정문은 몇 번 시스템이냐면 3번 시스템입니다. 알겠지? 얘는 이제 3번 시스템이니까 당연히 보조적 연결 어미와 뭐의 결합이다? 보조 용언의 결합인 거죠. 플러스 보조 용언의 결합이다. 알겠지? 이 둘의 결합을 가지고 부정을 실현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부정부사나 부정의 보조용언으로 뭘 쓰는데요? 그지? 일단 보조적 연결어미는 뭐뭐지를 씁니다. 알겠지? 뭐뭐지, 어간에다 지를 붙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정부사 혹은 보조용언은 뭘 쓰느냐? 요거를 일단 나눠봐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 부정과 의지 부정은 이제 부정부사로 안을 씁니다.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안 부정문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능력 부정은 이제 부정부사 못을 씁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못 부정문이라고 불러요. 이게 보통 편도가 부으면 여기가 부은 느낌이잖아. 어디가 부은 느낌이에요? 여기가 부은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가 아주 깊숙한 데 있죠. 그래서 기침을 한다고 해서 시원해지지 않는 약간. 자, 그래서 얘들아, 단순 부정 이제 예문 가지고 하고 보자. 예문 가지고 보자. 자, 비가 안 왔다. 오케이? 혹은 이거를 긴부정문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비가 오지 않았다. 오케이? 이게 부정의 보조 용언으로 갈 때는 니은 히읗 받침입니다. 알겠죠?
응? 안타가 이제 부정어의 보조용언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부정부사 아니요. 그치? 혹은 부정의 보조용언 안타가 오케이? 단순 부정일까? 의지 부정일까? 비가 안 오는 거는 그냥 단순히 비가 안 왔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치? 이럴 때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이제 단순 부정이 되는 거죠. 알겠지?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시우가 PC방 가느라 학교에 안 갔다. 오케이? 내지는 가지 않았다. 이거는 맥락상 어때? 일부러 안 간 거죠. 자기 의지로. PC방 가서 게임하고 싶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갔죠. 알겠어? 그럼 어떻게 돼? 이럴 경우에는 뭐야? 자기 의지로 안 간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뭐가 된다? 의지 부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근데 이 단순 부정과 의지 부정이 어때? 말 그대로 중의성을 가진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시우가 학교에 안 갔다라고 하잖아? 알겠어? 그거는 가기 싫어서 안 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가리키는 걸 수도 있죠. 알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때요? 이때는 의지와 그 다음에 단순 부정에 뭐가 발생한다? 중의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죠? 예문에서는 의미 맥락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했죠?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단순 부정, 이럴 때는 의지 부정, 이럴 때는 이제 의지와 단순 부정이 서로 중의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알겠지? 오케이? 자, 못 부정문은요? 못 부정문은 이거는 능력 부정입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한 거예요. 알겠지?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을 제대로 쓸 줄 모르죠. 선생님 숙제 못했어요. 숙제를 못하려면 저기 하버드 한 4학년쯤 아이들이 푸는 한 물리학 문제를 줬다든지 내가 알겠어? 그런 숙제를 내줬는데 선생님 숙제를 못했어요. 앞으로는 똑띠 쓰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안 하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선생님 책을 못 가져왔어요. 너희들이 책을 못 가져오려면 저기 니네 책을 저기 트럼프나 김정은이 뺏어가가지고 책이 니들한테 없어. 니들 책이 저기 김정은한테 있어. 그런 경우에는 책을 못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죠. 알겠어? 오케이? 이건 그러니까 못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능력 부정이에요. 알겠죠? 능력이 부족했을 때만. 알겠죠?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부정문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짧은 부정문이 왜 이제 4번 시스템인지 알겠죠? 그렇지? 못 갔다. 비가 와서 오케이? 고향에 못 내려갔다. 홍수 때문에 고향에 못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알았니? 오케이? 그럴 때 이제 못 부정문을 쓰는 거고 나머지는 안 부정문을 쓴다. 알겠죠? 자, 근데 이 부정문들은 사실은 문장의 서술어가 지금 서술어가 어떤 종결 의미를 갖고 있을 때냐면요. 얘네들은 이제 평서문, 의문문, 그 다음에 감탄,
알겠지? 요런 종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술어에 붙어줄 수 있는 뭐다? 부정의 시스템들입니다. 알겠죠? 이제 어떨 때가 이제 TMI냐면 명령문이랑 청유문 있죠? 명령문하고 청유문일 때는, 그러니까 청유형 종결 의미를 서술어가 갖고 있을 때는, 알겠지? 이럴 때는 무슨 부정을 쓰냐면 안못 부정을 쓰지 않습니다. 알겠지? 이럴 때는 뭐를 쓴다? 통칭 말다라는 부정의 보조 용언을 씁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말다 부정문이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말다가 뭐라고 얘들아? 부정의 보조 용언입니다. 알겠지? 부정의 보조 용언이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적으로 짧은 부정문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거예요. 얘는 뭐만 쓴다? 긴 부정문만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밥 안 먹자 이런 거 안 된다고. 알겠어? 먹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어? 야 너 거기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자 안 들어가라 못 들어가라 안 된다고. 알겠죠? 너 거기 들어가지 마라. 알겠죠? 이렇게 지 말다를 사용을 하는 거죠. 알겠어? 명령문, 청유문일 때의 부정문은, 그래서 부정을 실행하는 시스템은 이제 안 부정문이 있고 크게, 그러니까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면 안 부정문이 있고요, 못 부정문이 있고, 그 다음에 말다 부정문이 있는 거죠.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얘는 단순 부정과 의지 부정이 있고, 얘는 능력 부정이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된다? 시스템으로 나누면은 얘네들은 또 어때요? 짧은 부정문과 뭐를 쓸 수 있다? 긴 부정문 둘 다 쓸 수 있지만 얘는 뭐만 쓸 수 있다? 긴 부정문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알겠지? 다녀오세요. 알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의문이 남냐면, 선생님 도대체 시스템 두 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알겠어? 시스템을 보통 여러 개 갖고 있잖아. 지금 저 문법 요소들이. 피사동도 파생적 시스템이 있었고 3번 통사적 시스템이 있었지. 파생적 시스템은 2번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서술어 갈아 끼우기. 알겠죠? 그러면 왜 짧은 부정문이랑 긴 부정문을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까? Why? 자, 학교 고교 과정에서는 이거에 대한 의문을 보통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신에서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다루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수능에서는 충분히 다룰 수 있는 포인트들이다. 여기서 어떨 때 짧은 부정문을 쓰고 어떨 때 긴 부정문을 쓰는지. 알겠죠? 요거는 이제 다루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두 개를 이제 구분하는 이유 혹은 차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거 보시면 일단 얘는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를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알아둬야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수능 문법 문제 거기에서 이제 TMI 파트로 소개가 돼서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정도. 알겠죠?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보통 짧은 부정문은 쓰임의 어색함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합성어나 파생어가 서술어일 때는요. 알겠어? 그러면 뭐를 쓴다 보통? 긴 부정문을 사용해 주는 게. 알겠죠? 예문을 한번 볼까요? 자, 보자. 지금 머리가 아파갖고 이 예문이 생각이 안 나. 어딨냐? 여기 있네. 자, 예를 들어서 새빨 같아. 오케이? 새빨 같아. 사과가 안 새빨 같아. 오케이? 이러면 어때? 접두파생어죠, 그치? 맞죠? 그럼 이상하다 이거야. 사과가 안 새빨 같아. 알겠어? 사과가 뭐가 더 적절하다는 거죠? 새빨같이 않다. 알겠어? 이게 더 소프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길가에 사람들이 안 오간다. 오다와 가다가 서로 합성이 됐죠. 합성어잖아, 그치? 근데 안 오간다 보다는 뭐다? 이거보다는 오가지 않는다. 알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예문 중에서 열심히 안 공부했다 이거보다는 뭐가 더 적절하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 알겠죠? 공부하다도 얘들아 뭐야? 파생어죠? 공부라는 체언에 뭐가 붙었어? 하라는 동파접이 붙었죠. 그치? 그래갖고 공부하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 공부하다 보다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가 훨씬 더 적절하다라는 거죠. 알겠지? 오모지 않다의 시스템이 훨씬 더 적절하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제 자주 나오는 포인트니까 한번 봅시다. 아마 형용사에 관련된 것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파생어, 합성어는 이렇게 서로 구분을 해줘야 될 때가, 그러니까 긴 부정문을 쓸 때가 더 적절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알겠어? 여기서 또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또 1승을 거두게 되는 거죠. 항상 뭐를 더 우선으로 생각해라? 예문의 의미 맥락을 항상 참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안 보인다. 남산이 여기서 안 보인다. 이것도 파생어죠. 보다, 보이다. 알겠어? 보이다라는 보여지는 거니까 피동사를 새로 파생을 해낸 거지, 그치? 맞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피동사예요. 파생어. 파생 피동사예요. 이런 경우에는 얘도 적절하고, 알겠어? 여기서 안 보인다. 그 다음에 뭐야? 뭐뭐지 않다도 어떻다? 적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남산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남산이 안 보인다. 이건 둘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동생이 아직 안
들어왔다. 이것도 들다와 오다가 서로 합성되어 있는, 그치? 그런 상태에서 안 들어왔다. 동생이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둘 다 이럴 때는 자연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어색할 때가 있고, 그치? 비문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 뭐가 중요하다 항상? 절대적인 공식으로 외우기보다는 뭐를 해라? 문장의 의미 맥락이 가장 뭐라는 거죠? 절대적이다. 알겠죠? 선생님이 매주 앵무새처럼 이야기하죠. 의미 맥락이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거는 의미 맥락입니다. 알겠죠? 잠깐만. 벌써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목소리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열이 납니다. 몸에 염증이 있으면 열이 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온몸에 열이 나면 이제 몸살 기운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몸살 때 그 기분 알죠? 뭔가 기분 자체는 되게 좋아요. 해롱 근데 다리에 힘이 없고 지금 일단 그지? 그래서 이게 아프면서도 열나면 이제 아프면서도 약간 기분 좋은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수업을 한다고. 마이클 조던은 이런 열이 40도인 상태에서 40점을 때려 박았다고 하니 농구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는 거죠. 죽겠다 진짜. 자, 몇 개만 더 보자. 4번까지는 보셔야 돼요. 자, 견디다 깨닫다는요 뭐야? 이거는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는 서술어들이 있어요. 알겠죠?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 그런 의미를 가진 뭐가 있다? 서술어가 이제 뭐야? 서술어가 바로 견디다, 깨닫다래요. 깨닫다는 의미상, 그치? 깨닫는 건 자기가 의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갑작스레 깨닫는 거죠. 근데 견디는 건 씨발 우리 의지로 견디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알겠어? 근데 이건 예문을 만들어 보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의도가 아니니까 뭐를 쓸 수 없다는 개념이야, 얘들아. 안 부정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뭘 써줘야 된다? 못 부정을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니? 오케이? 못 부정을 쓴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갖고 이제 나는 아픔을 더 이상 안 견뎠다. 오케이? 견디지 않았다. 견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갖고 이거는 우리 의지와 관련이 있지 않나? 이거는 건데 어쨌든 안 견디다. 알겠죠? 이거는 우리 몸이 무의식적으로 해낼 수 있는 역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견딜 수 있는 역치가 있고, 알겠어? 못 견디는 그 정도의 이제 아픔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안이 쓰이면 안 되고 뭐야? 나는 아픔을 더 이상 못 견뎠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나는 안 깨달았다. 이거 당연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깨닫지 못했다. 못 깨달았다.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의미 맥락상 얘도 뭐가 더 스무스한 것 같죠? 그치. 뭐지 못하다가 좀 더 의미적으로 부드러운 걸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요것도 역시 이제 동사 형용사 구분할 때 나오는 건데, 알겠어?
원래 형용사 있죠, 그치? 동사 말고 형용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자, 3번 보자. 불가능의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동사와만 어울리는 게 원칙이래요. 뭐가? 못은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나중에 형용사와 구분하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미래형, 형용사는 약간 미래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명령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가능해요. 알겠어? 야, 예뻐져라. 야, 잘생겨져라. 이 씨발 그러면은 근데 요즘은 가능하죠. 성형 때문에. 그치? 근데 야, 지금부터 예뻐라 이러잖아? 아, 씨발 나도 그러고 싶어요. 야, 지금부터 잘생겨라. 아니 당연히 그러고 싶죠, 우리는. 그죠? 그 희귀하다는 존잘남. 그치? 그런, 원래 이제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약간 그런 포인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쓰이는 예외도 존재한다. 자, 보세요. 저는 몸이 못 건강합니다. 이때는 근데 얘들아 쓰일 때도 어떻게 써줘야 된다, 반드시? 긴 부정문으로만 써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지? 저는 몸이 못 건강합니다. 된다, 안 된다? 원래는 이 못 부정문이 이렇게 건강하다죠. 그치? 이것도 건강이라는 체온에다가 하가 붙어갖고 만들어진 형용사죠. 그치? 건강하다. 근데 이렇게 쓰면은 비문이 돼버리고요. 알겠죠? 이럴 때는 어때? 건강하지? 어떻게 해줘야 된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럴 땐 부정부사 아닙니다. 못하다니까 붙여 써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정직하다도 유명하죠. 신랑이 못 정직하군요. 정직하지 못하군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내가 봤을 때 너무 헤비한 TMI입니다. 알겠죠? 이건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나오려면 일단 예시들을 쭉 줘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 동사 고민하다, 걱정하다, 후회하다, 실패하다 등과 못 부정문은 어울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정문의 해석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난 잘 동의 못하겠습니다. 부정문은 항상 모든 문장 성분에서 중의성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알겠어? 그래가지고 여기 예문 갖고 할까요? 철수는 강아지 인형을 안 못 버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 부정문의 중의성이에요. 이거 근데 이거는 되게 대표적인 포인트가 돼버렸습니다. 부정문에서는. 근데 난 좀 어거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철수는 강아지 인형을 안 혹은 못 버렸다. 그러면은 이 부정부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있죠. 알겠어? 여기서 강아지는 무슨 성분? 문장 성분상? 강아지는 무슨 성분? 관용어? 무슨 왜? 그렇죠. 의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의 관용어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에 각각 뭐가 있다? 중의성이 발생한다. 근데 좀 어거지라는 게 철수가 버린 게 아니라 여기서 중의성이 발생하면 영희가 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여기서는 강아지 인형이 아니라 뭐일 수 있다? 뭐 고양이 인형. 아, 이거 어거지 아닙니까? 고양이 인형.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버렸다, 안 버렸다, 못 버렸다. 버린 게 아니라 뭐 간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때? 각각의 부분에서
중의성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되게 공식적인 포인트가 돼버렸습니다. 부정문에서. 알겠지? 근데 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 이게 중의성인지. 알겠죠? 자, 부정문은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TMA가 될 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을 알겠어? 도대체 구분하는 이유 그리고 구분했을 때의 차이 알겠지? 그랬을 때 이제 의미 맥락을 가지고 어쨌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차이들이 다소 발생한다.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부정 표현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인용 표현으로 갑시다. 인용 표현. 잠깐 쉬었다 하자. 지울 겸.